에콜라이트 5화는 정말 무자비하고 슬프고 격정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액션씬 위주로 흘러가서 별다른 말을 덧붙일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워낙 일어난 일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드라마가 중간까지 왔을 뿐인데 벌써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드라마 에콜라이트 제5화 밤 에피소드 리뷰입니다. 드라마는 코파르의 낮이 끝나고 밤이 되자 본격적으로 제다이 사냥에 나선 다크사이더, 통칭 낯선 자와 그 여파로 기절해 있었던 오샤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오샤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제다이 마스터의 시체는 지난주의 공포영화적 모먼트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는 살벌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샤가 일어나자 눈앞에는 본격적인 사륙의 현장이 보입니다. 다수의 제다이를 그야말로 가지고 놀고 있는 다크사이더. 시간대가 밤인데다가 액션이 나무에 가려져서 더 자세히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밤이라서 오히려 광선검 액션이 돋보였고 나무에 가려져서 얼핏 보인 덕분에 공포영화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다크사이더는 시원시원하고 능구렁이 같은 검무로 제다이를 압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팔에 낀 건틀렛과 머리에 쓴 헬멧으로 광선검을 아예 작살내기까지 하는데요. 처음에는 힐트를 부순 건가 싶었지만 힐트가 아닌 광선검 검날을 부숴버리는 스타워즈의 근본강철 코르토시스의 화려한 재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코르토시스는 에너지 흡수율이 높아 광선검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흡수하여 막아내는 광선검에 대항하는 무기에 아주 적합한 희귀광물입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으로 베스카가 먼저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지만 코르토시스 또한 그에 못지않는 멋짐을 보여줍니다. 코르토시스를 써서 파괴적이고 강력한 한 방 한 방을 날리면서 결국 다크사이더는 요드를 제외한 주위의 제다이 전원을 정말 잔인하게 압도해 죽였습니다. 절도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 유연한 그의 검술이 제다이 검술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다만 드라마 공식 설정상 다크사이더가 광선검을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하면서 상대를 비겁하게 공격하는 트라카타 검법을 쓴다고 한 것에 비해서 특별히 그런 모습이 부각되진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요드를 죽이려던 그의 눈앞에 오샤가 들어오자 다크사이더는 곧장 오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슥 나타나 광선검을 던지는 장면은 정말 공포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때마침 솔이 나타나 요드에게 오샤를 우주선으로 대피시키라며 위험에 빠진 오샤를 구해줍니다. 요드와 바질이 오샤를 대피시키는 동안 솔은 다크사이더와 대치합니다. 솔은 다크사이더가 익숙한 존재라는 걸 감으로 알아차리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 반면 그와 반대로 다크사이더는 솔의 과거와 그가 가진 내면의 비밀까지 파헤치고 있죠. 제자에게 정체를 숨기는 스승이 어디 있냐는 솔의 비난에 다크사이더는 그러는 너는 뭐가 다르냐고 반문합니다. 다크사이더는 솔의 정신을 들여다본 것이 아닌 이상 브랜도크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솔을 재빠르게 제압한 그는 솔이 잠시 자세가 무너진 틈을 타서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요드와 도망가던 오샤는 나머지 제다이를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잠시 멈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에 대해 짤막하게 궁금증을 남기는데요. 요드는 결투의 움직임이 규칙이 없는 그가 상대방의 정신에 침투해서 떠나질 않는다. 오샤는 자기 어머니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며 더더욱 다크사이더가 브랜도크 일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떡밥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난 4화에 등장했던 빛에 끌리는 거대 벌레들을 이용해 다크사이더를 공격할 작전을 떠올리죠. 별건 아니었지만 한때 제다이의 길을 걸었던 오샤가 광선검은 없어도 손전등을 광선검처럼 쥐고 남들을 도우려 하는 장면을 넣어준 점이 센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키는 켈나카의 집에 숨어 있었던 메이를 만나 그녀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다프네킨의 맨몸 액션이 정말 돋보이던 장면이었는데 제키의 액션에 감탄하려는 찰나 예고편에서 메이가 제키의 목에 단검을 들이대는 장면이 나와서 제발 죽이지 말라고 긴장하다가 곧바로 단검이 목에서 멀어져서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그만 안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키가 메이에게 수갑을 채우자마자 제키 앞으로 솔과 싸우던 다크사이더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메이와 다르게 제키는 충직한 제자라며 메이에게 꼽을 주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코르토시스로 제키의 광선검을 부수고 제키를 압박합니다. 공경에 빠진 제키는 근처에 있던 켈나카의 광선검으로 다크사이더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광선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아주 박력 넘치는 자르카이 쌍검술로 다크사이더를 휘몰아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광선검 액션이 창의적이고 잔인하긴 해도 아주 크게 감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클론의 습격 때보다 더 나아졌고 시스의 복수에 등장한 제다이 사천왕 장면보다 나아졌고 드라마 아소카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제다이가 떼거지로 우르르 싸우는 장면은 그렇게 감탄하며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광선검 액션은 검 대 검 싸움이다
보니 제다이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 빛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키는 정말 용맹하게 싸웠지만 다크사이더는 이번에도 제키를 내버려두고 도망간 메이를 먼저 붙잡으러 사라집니다. 감히 자신을 배신하려던 메이를 정말 괘씸히 여기고 지구 끝까지 쫓아갈 심산으로 달려가는데요. 메이를 죽이기 직전 솔과 제키 사제가 나타나 다크사이더를 후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제작 당시부터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을 능가할 결투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솔과 제키 듀오의 모습은 다스몰을 때려잡던 오비완과 콰이곤 듀오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명장면이었는데 사운드 트랙이 조금 더 웅장했더라면 정말 영화를 뛰어넘는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크사이더가 솔의 광선검을 헬멧으로 잠시 무력화시킨 사이 분노한 제키가 우렁찬 고함과 함께 재빠르고 날렵한 공격을 가하고 마침내 다크사이더의 헬멧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노심에 달려든 제키를 다크사이더는 자신의 광선검 안에 있었던 작은 단도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드러난 다크사이더의 정체는 역시나 카이미르였죠. 새로운 형태의 광선검의 등장이나 카이미르가 다크사이더였다는 것이 밝혀진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정작 제키가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던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광선검 한 번 찔리는 것쯤이야 요즘 아무나 회복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번을 찔려서 퇴장시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키가 죽자 아주 짧게 오샤가 제키의 죽음을 포스로 인지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서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진짜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키가 했던 말, 떠나간 것들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키가 오샤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제자의 죽음을 마주한 솔이 제키의 이름을 부르자 카이미르는 그게 이거 이름이었냐며 제키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냐는 솔에게 네가 데려왔잖아 라고 차갑게 대꾸하죠. 몇 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자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낮에 술 퍼먹고 자던 캐릭터가 이 정도로 180도로 바뀐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카이미르 역의 매니자 신토의 연기력은 마법 수준이었습니다. 메이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곧장 원래 목소리로 나인 줄 몰랐냐고 묻는 장면은 진짜 보면서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크사이더일 때의 그 고요하고 차분한 연기 톤은 제다이와는 또 다른 느낌의 종교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 우락부락한 팔뚝도 그동안 대체 어떻게 숨기고 다녔던 건지 감탄을 연거푸했습니다. 솔은 얼굴을 드러낸 카이미르에게 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카이미르는 이름은 없고 너희 같은 제다이에게는 시스 정도로 통할 거라고 답하는데요. 카이미르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역시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카이미르가 시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 시스라고 말했고 제다이 기술을 연마했고 시스와 접점도 어느 정도 있기야 한 것 같지만 카이미르가 시스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시스라고 말한 뉘앙스도 너희 제다이한테는 시스 정도 되겠지의 느낌이었고 말이죠. 왜 정체를 밝혔냐는 솔의 질문에 그래서 일부러 헬멧 쓰고 왔다고 장난삼아 말한 카이미르였지만 이내 카이미르는 자신이 원하는 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제다이에게 참견당하지 않고 자기 힘을 자기 의지대로 쓸 자유 말이죠. 그저 제자를 갖고 싶을 뿐이라는 카이미르의 이 한마디, 저는 카이미르가 날 때부터 포스의 어두운 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제다이 황금기인 고공화국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평생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고통받아온 그런 인물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게 그걸 역사에 남길 무언가, 즉 제자인 에콜라이트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같은데요. 카이미르가 시스군주라기보다는 카이미르가 가진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용한 또 다른 시스군주가 그를 통해서 제다이 기사단을 한바탕 뒤집어 놓는 식으로 제다이를 약화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드라마 오프닝과 엔딩 장면 두 지점에서 카이미르가 등장할 즈음에 카일로 렌의 테마가 2번씩이나 선명하게 들려와서 이 지점도 분명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점 또한 앞서 말한 다른 영상에서 아주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를 인질로 잡고 솔과 대치하던 카이미르는 뒤쪽에서 그를 기습한 요드까지 목을 꺾어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요드와 함께 온 오샤는 메이를 기절 블라스터로 쏘아 기절시킵니다. 요드의 죽음 앞에 이성이 끊어진 솔은 카이미르를 무기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동양인 다크사이더와 동양인 제다이 마스터가 선보이는 이 액션의 수준은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솔과 카이미르라는 두 이름이 각각 태양과 달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음과 양의 싸움 같아 더더욱 흥미진진했고요. 카이미르는 분노에 찬 솔의 공격에 결국 굴복하지만 패배한 그 순간까지 솔이 과거에 구린 짓을 한 제다이라는 걸 오샤 앞에서 밝혔고 이내 반격하려고 했지만 오샤가 불빛으로 벌레들을 유인해 카이미르를 공격하게 만들면서 벌레들에게 잡혀갑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5화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포로를 살생하면 안 된다는 제다이의 딜레마를 벌레가 다크사이더를 잡아가면서 해결하려던 건 알겠는데 카이미르 같은 중요한 인물을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기절 블라스터로 기절시켜 생포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맡겨버린 게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우주선으로 데려가 코로산트에 가둬놓고 신문하는 게 맞아 보였는데 일단 호되게 당해서 그런 것인지 감정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솔과 오샤의 이 행동의 의미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카이미르 문제가 일단 해결된 사이 오샤에게 진실을 실토하려던 솔을 메이가 다시 기절광선으로 기절시키고 두 쌍둥이는 잔혹했던 코파르의 밤이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샤는 많은 이들이 메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분노하지만 메이는 오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제다이가 오샤의 기억을 지워 서로 적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16년 전 참담한 사고를 겪은 오샤에게 솔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솔이 어린 오샤를 위한답시고 오샤의 기억을 조작해 트라우마 치유라는 명목하에 지금껏 오샤를 속여왔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샤는 그토록 철석같이 믿어온 솔과 제다이에게 적대심을 품고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카이미르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의 제1막이 끝난 5화의 마지막 장면은 또 다른 갈등과 수수께끼들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메이는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 들어도 오샤가 넘어오지 않자 오샤를 기절시키고 광선검으로 머리를 자르고는 자신이 오샤인 척 분장해 솔을 찾아가 속였으며 카이미르는 당연하게도 벌레들을 제압하고 풀려나 승리의 날이 밝았음에도 우리 눈앞에는 절망만이 보인다며 기절한 오샤를 찾아가 오샤를 거둡니다. 카이미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목격한 바질은 제다이 우주선에 올라 오샤인 척하는 메이의 뒤를 조용히 밟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넘어서 게임 같을 정도로 스타워즈에서 보여준 액션 중 가히 최고의 광선검 액션을 보여주었다는 데에서는 다시 없을 눈요기를 선사해줘서 정말 기뻤지만 지난 4화와 이번 5화를 굳이 따로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다는 점, 아무래도 시리즈물이다 보니 메인 플롯 진행에 완급을 주기 위해 중간중간 답답한 구간들이 있었다는 점, 조금 지긋하게 한 장면을 즐기고 싶은데 그놈의 교차 편집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 최애였던 제키를 죽여서 너무 슬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양가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조연급 캐릭터를 몰살시켜버려서 이 다음부터의 챕터 전개를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기도 한 가운데 지금까지 조연들의 묻힌감이 없잖아 있었던 오샤와 메이라는 두 주인공의 매력이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